안녕하세요. 여러분도 살면서 홧김에 뭔가 저질러 본 경험, 한 번쯤은 있으시죠? 그럼요. 저도 뭐 홧김에 친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좀 상처 주는 말을 뱉고 나서 후회한 적 많죠. 맞아요. 심지어 막 필요도 없는 걸 갑자기 사기도 하고요. 이상하게 이 화가 나면 왜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걸까요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화가 날 때 자기 통제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는 거. 이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의 핵심인데요. 화라는 감정의 특성,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지. 네, 맞습니다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통찰들을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.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? 뭐 이런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감정하고 의지력이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이해하고 또 화가 막 울컥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요. 네네. 그때 후회할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좀 실용적인 방법까지 알아가는 게 목표겠네요. 그렇습니다.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자원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하나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자원이고요. 총량의 법칙이요. 그게 뭐죠? 예를 들면 지갑 속 현금 같은 거예요. 10만 원 있었는데 3만 원 쓰면 7만 원 남잖아요. 네네. 쓰면 줄어드는 거. 그렇죠. 바로 우리의 의지력이 이 총량의 법칙을 따릅니다.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. 의지력도 배터리 같은 거군요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보고서를 가져온 직원을 너그럽게 대하느라 의지력을 좀 써요. 네. 점심엔 또 막 싫어하는 동료가 막 비아냥거리는데 태연한 척하느라 또 쓰고. 힘들죠. 저녁에 집에 갔더니 애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다독이느라 남은 걸 다 써버렸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야말로 의지력 완전 방전 상태겠네요. 진짜 0%. 그렇죠. 그렇게 의지력이 바닥나면 예를 들어 금연증이었다.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담배를 다시 물게 되는 거예요. 더 버틸 힘이 없는 거죠. 이해됩니다. 다이어트 중에 폭식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. 정확합니다. 의지가 필요한 행동을 유지하기가 극도로 힘들어지는 거죠. 와, 이거 흥미로운데요. 근데 아까 감정은 이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. 그건 무슨 뜻이에요? 네, 감정은 의지력이랑 달라서요. 쓴다고 줄어들지가 않아요. 오히려 막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전염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. 전염이요? 네,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막 화가 난 부장님이 있다고 쳐요. 네. 그럼 그 불쾌한 감정을 뭐랄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첫 번째로 결제받으러 온 부하 직원한테 확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. 진짜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는 모습이죠. 저도 당해본 적 있고. 그럼 반대로 좋은 감정도 그렇게 막 전염되나요? 당연하죠. 자녀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막 날아갈 때 좋은 부장님은 훨씬 너그러워지죠. 평소 같으면 지적했을 법한 작은 실수에도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. 하하, 네. 좋든 나쁘든 감정은 엄청 전염성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에요. 그렇군요. 이 감정의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홧김에 막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? 그럼 이 전염을 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? 좋은 질문인데요. 이탈리아에서 한 심리학 실험이 되게 재밌는 힌트를 줍니다. 어떤 실험인데요? 연구자들이 광장에서 남성들한테 여성들한테 가서 전화번호 좀 물어보라고 시켰어요. 근데 날씨가 아주 맑은 날에는 성공률이 한 40%쯤 됐거든요. 꽤 높네요. 네. 근데 날씨가 잔뜩 흐린 날에는 이게 15%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. 와, 날씨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줘요? 그쵸. 날씨가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분이 결국 전화번호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준 거죠. 신기하네요. 외부 요인이 기분을 바꾸고 그게 행동까지?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. 아주 맑은 날에도 성공률을 흐린 날 수준인 15%로 확 떨어뜨리는 방법이 발견됐어요. 네. 맑은 날에요? 어떻게 했는데요? 그건 바로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 딱 한마디만 추가하는 거였어요. 오늘 날씨 참 좋죠. 이렇게요. 네. 그 말 한마디가요. 왜요? 그냥 날씨 좋다는 얘긴데?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들떠 있는데 그게 이 좋은 날씨 때문이구나 하고 자기 감정의 원인을 딱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. 아하. 즉, 자기의 그 좋은 기분 상태랑 이 남자가 지금 좀 뜬금없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행동 사이에 뭐랄까 경계선을 딱 긋게 되는 거죠. 경계선이요? 네.
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그 직접적인 전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. 와, 내가 왜 기분 좋은지 아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그냥 휩쓸리는 걸 막을 수 있다니 이거 되게 놀라운데요? 그쵸? 그럼 이 원리를 우리가 분노 다스리는데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.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화를 좀 누그러뜨린다거나 아니면 내 안의 화를 관리한다거나.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. 감정, 특히 분노에 일종의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전략인 거죠. 예를 들면 막 잔뜩 화가 나 보이는 상사한테 좀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물론 뭐 타이밍이나 말투는 정말 중요하겠지만요. 자칫 잘못하면 진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오지랖 넓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. 그쵸. 그게 걱정되죠.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요. 상대방이 왜 자기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를 아주 잠깐이라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. 아, 원인을 생각하게 한다? 네. 그 이유가 뭐 진짜 이유든 아니든 상관없어요. 자기 감정의 출처를 잠깐이라도 돌아보는 그 순간 그 분노를 지금 내 앞에 당신에게 부당하게 터뜨릴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. 감정하고 당신 사이에 심리적인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아, 근데 참고로 반대는 좀 조심해야 돼요. 상대방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일 때 와,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. 네? 왜요? 그 사람이 아, 내가 이런 이유로 기분이 좋구나 하고 명확히 인지하면 오히려 당신의 좀 부족한 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거든요. 기분이 좋으니까 평가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. 와,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. 그럼 이번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화가 막 주체할 수 없이 치매로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특히 막 의지력까지 바닥나서 정말 통제가 안 될 것 같을 때요. 그럴 때 억지로 막 누르려고만 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어요. 뭐랄까, 댐 무너지듯이요. 맞아요. 경험상 그래요. 네. 그래서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3분 탈출법입니다. 3분 탈출법이요? 네. 화가 막 폭발할 것 같은 그 장소에서 즉시 가능하면 뛰어서 3분 정도 벗어나는 거예요. 다른 곳으로요.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서요?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? 저거 막 홧김에 문자 보내고 후회한 적 많거든요. 귀가 좀 솔깃해지는데요. 네, 뛰어서가 은근히 중요합니다. 이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감을 만들거든요. 특히 빨리 뛰어갈수록 우리 뇌는 그 격한 감정 상태로부터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도망쳤다고 인식을 한대요. 아, 도망쳤다고 인식한다. 그렇죠. 그렇게 딱 3분만이라도 다른 공간에 있다 보면 막 저 인간 때문에 화나 죽겠어 하던 생각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지?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보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감정하고 나의 그 충동적인 행동 사이에 물리적인 경계선을 딱 만들어주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폭언이나 막 홧김에 지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후회할 행동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딱 벌어주는 셈이네요. 와. 네, 걷는 것은 두 발로 하는 철학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단순히 이동하는 걸 넘어서 내 안의 그 격한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종의 심리적인 전환 장치로 활용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네,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. 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홧김에 하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은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거. 네, 맞습니다. 의지력은 쓰면 닳는 한정된 자원이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. 그리고 이 감정의 직접적인 전염을 막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. 이걸 오늘 확실히 배웠네요. 네, 상대방에게 감정의 이유를 살짝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3분간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아주 작은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정말 작지 않겠네요. 그렇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혹시 최근에 홧김에 무언가를 했던 순간 기억나시나요? 만약 그때 정말 아주 잠시 단 3분만이라도 그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거리를 둘 수 있었다면 결과가 혹시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? 다음에 또 속에서 막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작은 행동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